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행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미래, 아주 나이가 드신 그 시점에 여러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같은 돈 다른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같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왜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단 50대 이상 노후 생활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은 최소 생활비가 104만 원이 필요하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174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 비용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정 생활비가 있는데요. 그건 개인이 145만 원, 부부는 237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나의 노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될까요? 제가 오늘은요, 하나의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이 제목을 보시면 88년 어느 가정집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드라마였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1988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걸 갖고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드라마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주는 그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요. 여기에 사시는 주인집 아드님이 프로 바둑 기사였거든요. 굉장히 천재 바둑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게 됩니다. 1등을 해서요. 근데 그 상금이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이 88년도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다라고 서로 간에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지금 시간에 어떤 게 좋은 것이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은행에 다니시는 분은 은행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15%니까 좀 안전도 하니까 은행에 투자하면 15% 투자 또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니까 무조건 은행에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은행에 투자하면 그냥 왜 묶여놓느냐, 그러지 말고 요새 일산에 신도시가 개발한다니까 일산에 땅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일산하고 그때 막 개발하는 붐이 불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아주머니 한 분은 무슨 얘기냐, 강남에 음마 아파트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하나 사라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요 30평짜리가 6,5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셨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면 좋아.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대화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 은행에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분이 5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금리 15%라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를 돕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를 2017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5%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30년 후 2017년에는요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금리는 15%였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금리 한번 보실까요? 19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는요, 금리가 15에서 20%였지만 98년도에 금리가 12%였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되면은요, 금리가 한 3에서 5%고요. 지금 2018년 이후로는요, 금리가 1% 내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억 5천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은행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그 허허벌판인 일산에 만약에 땅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산에 땅을 투자를 했을 경우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산은 전부 황무지였고요. 밭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산에 현재 호수공원 앞에 247평방미터의 2층짜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지를 샀을 때는 247평방미터에 대한 그 땅을 샀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이 2층짜리 그 집은 얼마였을까요? 한 12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은행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8배 이상의 수익을 났기 때문에 이 일산에 투자했던 분은 은행에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땅보다는 그래도 아파트야. 아파트,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를 사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의 말씀은 과연 맞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음마 아파트 그때 당시에 30평짜리 아파트가 6,500만 원인데요. 이분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2017년 현재 매매가가 18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은행보다 땅을 샀던 것보다 강남 아파트에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훨씬 높았겠죠. 2017년 지금 한 3년, 3, 4년이 지난 지금은 음마 아파트 지금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더 큰 수익을 얻었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분이 역시 투자에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한 3만 3천 원 정도가 됐거든요. 3만 3천 원을 가지고 한 주에 3만 3천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하면 1,515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현재 삼성전자 한 주의 주식값이 얼마냐면 27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가치가 42억 원이가 된 거예요. 42억 원이었습니다. 자, 네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돌아가신다면 어떤 거를 사시겠습니까? 바로 주식을 사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가 1980년대에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그 1998년도 IMF가 와가지고 올라갔던 것이 좀 떨어졌죠. 280포인트로. 이런 것 280으로 떨어졌지만 한 1년 반 만에 다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4월 달에 1,500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2008년도에요. 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또 많이 한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고요. 또 2020년 3월 19일 날 뭘까요? 바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1,457% 또 바닥으로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오늘 종합주가수가 얼마일까요? 3,000포인트가 넘었죠. 자, 바로 주식은요, 출렁출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보시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연금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상품이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변액연금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변액연금은요, 저축의 기능이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월납, 또 돈이 많아야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적어서 가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10만 원이 되시면 10만 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축의 기능이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험으로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기능이 좀 탑재가 돼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사망을 하시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일부의 보장하는 것도 있고요. 요새 나온 상품 중에는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1988 드라마에 보였다시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바로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일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바로 세금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를 하면 보유세고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떠한 그 세금으로서 나갈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이익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단 1원 한 푼 없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바로 자유입출금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든가 적금을 든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중간에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째로 팔거나 해약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혹시 내가 팔기 싫은데도 팔아야 되는으로서의 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변액연금에 가입하시면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만 중간에 꺼냈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없고요. 내 돈이기 때문에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다 좋은데 가장 여기서 보게 되면 좀 걱정거리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바로 이 펀드 투자거든요. 개인들은 이 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펀드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자, 나 펀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그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지? 걱정하시죠? 자,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AI가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인공지능 펀드가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가입을 할 때 인공지능 펀드만 선택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끔 안정형이면 안정형 펀드에 또 공격형이면 공격형 펀드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걱정거리가 뭐게요?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혹시 내가 그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연금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걱정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연금은요,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예정일 변액 중심이나 또 연금이라든가 일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딱 개시를 하면 그 적립금이 모두 이 공시이율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 적립금은 그 이상은 이제는 이자가 붙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최저보증이율이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금은 계속해서 실적 배당한 변액연금으로서 계속해서 그 투자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연금은 보증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한 시점에 만약에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받는 연금액이 569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569만 원이 1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 요새같이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적립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서부터는 연금액이 625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실적이 좋아서 또 적립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연금액은 682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으로 아주 급전직하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금은 한 번 올라갔던 682만 원은 계속해서 보증을 한다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를 하는 순간 이제는 내 연금에 대해서는 떨어질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오늘 소개하는 연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는요. 일단 75세까지 0세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5세 이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45세 이후에는 연금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년 납입 기간은 5년 납 이상 자유롭게 그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1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되시는 만큼 하셔도 됩니다. 또 펀드는요. 일반 펀드도 다양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AI 펀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AI가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안전성을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험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연금은 지급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이별로. 이렇게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 55세에서 59세, 또 60에서 64세. 이 내가 나이에 언제 연금을 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률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살서부터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내가 적립금을 한 어느 정도가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10년 납을 가정을 하고요. 수익률은 3.375%를 예상을 했을 때 기준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요. 10년 납을 하면 공이 6천만 원의 적립금이 있게 됩니다. 6천만 원의 적립금이 있고요. 일단 요새는 경제활동을 오래 하기 때문에 일단 70세 시점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70세 시점으로 30세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적립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40세는 1억 2천, 50세는 한 8,9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액은요. 표준차 같은 경우는 연간 983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연금액을 더 드리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혈압일 경우에는 1,082만 원, 당뇨일 경우에는 1,125만 원. 그래서 30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30세에 계신 분이 10년 납만 하시고 70세에 만약에 연금을 개시를 하시면은요. 약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 6년만 수령을 하시게 되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찾으시고요. 100세까지 수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무려 24년 정도의 금액은 그냥 받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지금 3.375%만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1988의 드라마의 어떠한 투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돈, 다른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